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반도체도 강했고요. 또 금융주도 강했습니다. 반도체 얘기는 너무나 자주 했으니까 또 다른 강한 종목 가운데 금융주 또 그 안에서 KB금융이 유독 돋보이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분이 있는 금융주의 강세, 지금이 끝이 아니라 생각되는 이유. 여러분들 금융주 지난 연초였죠. 밸류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 금융주의 강세가 정말 두드러졌고요.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금융업종, 금융주에 대한 투자를 정말 많이 안 하실 텐데 일부 이제 금융주 안에서는 증권주나 배당을 노리고 투자를 잠깐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약간 금융주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도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강세를 보였던 이유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KB금융이 6% 넘게 올랐고 하나금융지주가 4% 이렇게 전반적인 금융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호실적이도 기대가 되는 가운데 유독 강하게 오른 종목들은 그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만의 이유 중에서 키워드를 꼽자면 과연 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잠시 후에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7거래일째 오르는 종목 가운데 KB금융이 유독 눈에 띄었죠. 어제도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6%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실적도 실적인데 이 밸류업이라는 키워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지 못하면서 그에 따른 실망 매물이 출회되긴 했지만 아니다. 지수에 편입 안 돼도 그 KB금융만의 밸류업 관련한 주주 환원 관련한 정책은 굉장히 좋다라는 내용이 바로 주가를 반등하게 만들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금 사실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다양한 업종에 깔려 있는데요. 그중에서 금융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지주사들 다 총 합해서 추정하는 순이익은 한 6조 1천억 규모가 됩니다. 4대 금융지주사만 뽑아서 보면 한 4조 원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KB금융은 1조 4천억 원 규모의 순이익이 기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금융에 이어서는 신한, 하나, 우리금융 순으로 지주사들의 순위가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은행 지주사들은 대출 성장이 단기간에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이자 이익이 늘어났고 일회성 대손 비용이 감소하는 이러한 좀 선순환이 발생을 하면서 실적 내용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제 유독 올랐던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더욱더 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요.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기업가치 재고안을 시장에 공개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층 더 강화된 주주 환원책에 대한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국내에서 올 초만 하더라도 이 밸류업 관련한 얘기가 나왔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이 너무나 많은 배당을 하면은 나라에서 조금 제한을 했죠. 그만 배당률을 조금 더 하면은 이게 뭔가 좀 이게 상황이 안 좋다. 혹은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익뿐만 아니라 제한받는 것들이 정부로부터 제한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주 환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의 두 금융사의 자기자본 비율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 이런 것들이 미달되면서 최근 밸류업 지수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쉬웠던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로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신한지주나 우리금융만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연말 리밸런싱 과정에서 지수 편입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이제 금융지주사들만 많이 편입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두 회사가 빠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서운함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포함된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신한지주나 우리금융지주가 지난 3분기에 주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밸류업 지수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걸까요? 사실 다른 기업들도 그런 기대감이 있긴 했는데 유독 주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3분기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15%의 주가 수익률이 기록이 됐고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5%대. 반면 KB나 하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는데 그쳤는데 앞으로 4분기에는 덜 오른 기업들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금융주나 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텐데 이미 약간 답을 다 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기에는 올랐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증권가가 꼽은 탑픽은 KB금융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업의 주가를 견인한 밸류업 모멘텀이 2분기에 고점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2분기에 이제 1분기부터 쭉 나왔던 밸류업 관련한 이야기들이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렸고 이제 2분기 말쯤에 돼서야는 그게 고점이었고 3분기에는 종목별로 앞서서 제가 수익률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이 종목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같이 오른 게 아니라 다들 그에 맞는 주가의 상승률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조금 엇갈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에 대한 기준도 최근 2년 연속이라는 기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목소리고요. 연말에 추가 편입이 되더라도 그래서 금융주들이 2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금융주 여러분 매수하셔서 2년 가져가실 자신 있으세요? 뭐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융주의 가장 큰 모멘텀 중에 하나, 그리고 혹은 반대로 모멘텀이 안 된다라는 평가도 했지만 금리 인하가 시작된 부분도 이제 완만하고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악재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반대로 호재로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을 거르고 걸러서 이자 이익 비중이 적거나 순이자 마진이 금리에 덜 민감한 은행을 골라야 한다. 그래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KB금융이 꼽히고 있습니다. 옆에 차트를 보시면요. 4대 금융지주사들의 비이자 관련한 이익의 추이를 보시면 KB금융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요 이제 비이자 이익이 뭐냐? 펀드나 신탁 같은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나 주식이나 또 채권 등에 투자한 그 이익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KB금융이 강하고 올해도 이게 작년 데이터인데요. 올해도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플러스 앞서 이야기했었던 밸류업, 원래도 높았던 자본 비율 바탕으로 한 주주 친화 정책을 계속해서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약간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괜찮을까 싶은 건 KB금융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워낙에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충족할 만한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방안을 발표를 할지 여부도 여러분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도운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금융주 확인을 해봤습니다.